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2005년 서울시는 청계천에 민물고기가 돌아왔다고 홍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들 사서 방류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런 걸 사기라고 합니다. 그때 서울시장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꼴 난 게 이해가 갑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고 있는 세계 최저의 제작 단가를 자랑하는 시사 퀴즈. 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시사평론가 중에 가장 저렴한 섭외비를. 안녕하십니까. 이제 김용민입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6월에 이제 1년입니다. 시사장학 퀴즈는 이제 7월에 1년이고 우리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는 이제 6월에 1년인데 6월 1일 업데이트되는 날입니다. 이거 대체 좀 한번 오프닝에 저를 소개할 때 레파토리를 좀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저렴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요. 야, 이 참 네. 이 두 분 그럼 소개를 잠깐 네. 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네. 국회를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나 국회의원은 아니고. 국회에도 할 일이 많아요. 네. 정서도 있고 거기 빌딩 관리도 참 할 일이 많거든요. 네. 무슨 회사? 회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원전? 네. 남자친구는 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고 본인도 그쪽 계통에 몸을 담고 있는데 본인은 그럼 전혀 관심이 없으시나요? 저는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 하려고. 뒷바라지. 남자친구가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뒷바라지. 아니 그럼 이미 된 사람은 찾지. 왜 아직 안 된 사람은 뒷바라지 하고 있냐고. 호반이 같은 사람은. 네. 안 될지도 몰라.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특히나 그 남자친구가 몸담고 있는 곳은 4년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정도. 한 명은 됐어요. 한 명은.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돌아가서 한번 다시. 근데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왜 어떤 의미로 같이 나오자고 하신 겁니까? 여자친구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사상교육을. 사상교육을. 아니 이게 뒷바라지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사상교육을 시키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세뇌를 해야 한다고. 요 사상교육을 계기로 해서 본인 인생이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남자친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떠나서 파란색 정당으로 옵니다. 그거 좀 확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1번하고 가까운. 네. 1번하고 가까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데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예. 뒷바라지 오래 해야 돼요. 예. 오래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우리 김어준 씨가 여성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스타일인가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자, 오늘 그 선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피자. 그걸 모르세요, 어디서. 네, 근데 이 피자가 어디 피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었을 때보다는 왜 이렇게 재료가 많아? 불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러네. 예.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농담이고 라피자가 또 이렇게 아주 보기만 해도 입맛이 당기지 않습니까? 예, 라피자 우리 사장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편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은 시국이 점점 비숭숭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MB 시국이 저희 가게의 영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와 딴지일보의 영향이겠지요.
예. 저희 쿠폰을 첨부합니다. 가급적 리시티 얘기하면서 주차 빌딩 얘기하지 마시고 유기농, 공정무역 이쪽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탄압이 없냐고 걱정해 주시는데 이 쪼잔하고 어이없는 시국을 걱정하게 됩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시고요.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보내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또 리시티 공정무역, 유기농 그리고 주차 빌딩과는 무관합니다. 이제. 무관합니다. 이제 주차 빌딩 얘기는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차 리시티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이야기 김태곤의 한나라 이야기 이분이 옛날에 저기 십자군 이야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었죠. 만화입니다. 김태곤의 한나라 이야기 이제 두 명들이라고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예. 네. 이쪽은 구분한다는 게 무의미하니까 네. 선물 쭉 소개하고 일단 예. 선물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주시고 예. 자, 사실상 나눈다는 게 무의미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예. 저희 하지 마시고 둘이 의논해서 예. 의논해서 답을. 이번엔 누가 맞출까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답을 못 맞출 시 우리가 뺏겠습니다. 하나. 예, 그거 좋습니다. 다 주고.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리고 이 결혼 파업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사상교육 이전에 과연 결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고민을 한번 이 책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머니플랜, 예,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프로그램.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세이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감시하시라고 역시 머니플랜, 예, 1년 이용권을 선물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책이 왔습니다. 예. 내 마음 속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서구와 추모의 기록. 노무현 재단이 발행한 책인데 내 마음 속 대통령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의 책 15,000원. 예. 이것도 역시 드리고. 자, 그리고 운명이다. 여기 양장본이 있고 또 이 일반본이 있는데 양장본은 우리 여성분이 가지시고 일반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권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책 한 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스24 사회 분야 26위를 기록했습니다. MB 똥꾸 하이킹이고 제가 사실 이 책을 내면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책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너는 이 산림자원을 훼손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쓰인 종이가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분이 과연 지금도 같은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26위. 예. 건투를 빈다도 아마 제 뒤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앞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의 2년이 다 됐습니다.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순위를 자랑하며 그렇습니까? 새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던데 그 책 읽어보니까 예, 속아서 사는 것 같아요. 예, MB 똥꾸 하이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멋있게 드리고 자, 그리고 또 오늘 뭐가 이렇게 세연이 있는 그만 줘 이제. 계속 책 종류로 오고 있는데 오늘 CD가 또 왔어요. CD 이승환 씨의 팬 한 분이 이렇게 오늘 저희 한겨레를 찾아오셔가지고 이것과 함께 운명이다를 또 이렇게 몇 권 주셨습니다. 이분이 보내오신 편지가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각하의 치세에 힘입어 연일 주가를 올리고 맹위를 떨치고 계신 김용민의 시사장학 퀴즈 열혈 시청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뭐 이승환 씨의 팬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승환 씨 팬클럽에서 오셨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승환 씨가 보낸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 씨와 무관합니다. 팬의 한 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각하가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그날 서울 광장에서 방아타령 완창하면서 도수 체조를 선보일 것을 다짐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명박 완전 예. 여성분이신데 예, 아주 마냥 시사장학 퀴즈를 보며 웃고 울고 분노만 할 수 없는 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었고 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 이승환 씨의 앨범 또 선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전우야 내 나라는 내 다
온 세상이 광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기에 나올 각 언론사 대표 가운데 군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한겨레 신문 고광원 사장, 2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3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4번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5번 국민일보 조민재 사장. 하나, 둘, 셋. 1번입니다. 1번이요? 네. 맞추셨습니다. 찍으신 거죠. 네. 감각으로. 예. 어떻게 알겠어요? 한겨레 신문 고광원 사장님이 사실 제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한겨레 비서실에 알아봐서 이제 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만은 조금 시사주간지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요 압니다. 예. 우리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면제, 최종 과다로 인한 면제. 그리고 우리 중앙일보 이 홍석현 회장도 면제고요. 혈액인가 폐질환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보충역. 그리고 국민일보 조민재 사장은 형제가 셋이거든요. 조용기 목사 아들 아닙니까? 네. 예, 세 분 다 군대를 안 갔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 고광원 사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 뺑이 쳤습니다. 병장제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 왜 이래? 이게 괜히 떨리네. 예. 우리 고광훈 사장님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 한겨레 신문, 물론 이제 사장의 어떤 의중과 편집, 요건 구분이 돼 있죠, 한겨레는. 저는 사실은 저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이 신문사 사주님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사주의 눈치를 보는 소위 보수 언론의 논설위원 종업원 분들 말이죠. 사실 전쟁하자 이러면은 사주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사장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뭐 이렇게 전쟁하자고 그래? 사주 욕되게 하는 그런 기사를 쓰면 안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류 보수 집단을 보면 네. 언제나 예측 가능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군대를 안 간다는 거 가능하면 그 자식들도 가능하면 안 갑니다. 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사실은 나는 빼고 우리 가족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천한 것들이 나가서 싸워줘야지 뭐 이런 발상 아닙니까? 그게 예. 보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아마 가족을 빼돌리고 재산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갈 전쟁이 나면 자기는 안 죽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이게 사실 진짜로 전쟁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선거 따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거 연기하고 그리고 예비군 동원하고 전쟁하자 이거야. 정말로 할 거면 그것도 아니야.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폭락하고 경제는 무너지겠죠. 전쟁을 진짜로 하자는 것도 아니면서 사실은 이러는 건 결국 뭐 선거용이라고 밖에.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하자고 제안하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전쟁을 하는 것일까? 예. 그냥 그 분위기만 만들어내서 사람들 겁주는 거죠. 정말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김진 논설위원의 5월 24일자 시시각각 칼럼은 정말 놀랐습니다. 전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 군대 다시 대입돼가지고 최전선에 쓰라 이거야. 그 말만 하지 자기들은 말고 안 간단 말이야. 자기들은 뭐 선거 전에 이라크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선거에서 지니까 그때는 딱 입씻는 H모 의원 또 계시죠. 예. 뭐 홍사덕. 그걸 왜 제 말은 H모 의원이라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냥 하면 되는데. 전 국민이 다 많이 다는데. 그가 왜 그랬을까? 명백한 사실인데. 예.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거의 병특을 다녔어요. 병특? 병역 듣네. 네, 병특이에요. 예. 그것도 한 겁니다. 물론이죠. 예. 네. 저도 저야말로 우리 방상훈 사장님 못지않게 최종 과다로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 같죠?
공익근무요원 일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일기. 예. 공익근무요원이요? 아니, 그것도 나름대로 그것도 꽤 일반인들이 군대를 완전히 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정말로. 그래서 사실 저희 그 공익근무요원들은 말이죠. 병역을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공군을 했습니다. 이랍니다. 공군이 아니라 공군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헷갈리라고. 예. 저희 PX는 LG25였습니다. 예, 바로 코앞에 이제 LG25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저 동호대교 앞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했거든요. 차 세워놓고 바퀴에 올려놓고 체중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몇 톤이 넘어가면은 막 과태료 물고 막 이런 거였는데 처음에는 막 오는 차마다 다 잡아가지고 다 했는데 야 제대할 때쯤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소리만 들어도 저거 43톤 정확합니다. 예, 이 짬밥이란 게 LG25 짬밥도 짬밥이다. 예. 근데 아예 안 간 뭐야 도대체? 아예 안 간 은 NSC라고 하죠. 국가안전보장회의 거기 8명 멤버 가운데 4명이 군에 안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가안전을 보장해? 예? 그러면서 무슨 전쟁하자고 말이야. 국가안전보장이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다. 예. 뭐처럼 내가 한 건 했네.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 예. 네. 괜찮았어요. 네. 네, 간만에. 뭐처럼. 네. 예. 그래, 하여튼 뭐, 얘기를 좀. 남자친구 한마디 해주시자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그 한나라당이랑 이쪽에서 이제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천안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런 거를 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정치평론을 하면서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유권자들은 말이죠. 자기로 하여금 누구에게 표를 주게끔 핑계거리를 주는 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들 이 한나라당 심판론이 먹히고 있는데 이 투표에 말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 이렇게 뭐 안보 뭐 북풍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찍을 명분이 생겼다. 이런 마음을 안겨준다는 거죠. 역시 내가 나가서 찍어줘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사실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건이란 말이죠. 예.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라고 하면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절단면을 숨기고 TOD를 감추고 이렇게 은폐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사실은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언론 통제했죠? 네. 게다가 방송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반대편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걸 하는 방송이 없어요. 지금 예. 뉴스에서도. 언론이 못한다면 정당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내가리가 없습니다. 내가리가 없다. 그리고 뭐가 좀 쟁투,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실된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북풍으로 인해서 뭐 자기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지지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투표를 예전에 자신한테 했던 고정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집토끼들이 전부 다 투표장으로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 효과가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일 전날이 나가는 방송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8명이나 찍어야 돼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특히나 교육감 쪽, 교육위원 쪽은 정당 표시도 없어요. 나가시기 전에 꼭 한 번은 자기가 그 지지하는 정치적 집단에 가까운 네. 정치적 색깔을 띤 그 후보들의 이름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예,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말하고 내가 잡혀가겠지만 나는 0.0001%도 사실은 설득이 안 돼. 내가 감옥에 안 가려고 0.0001%를 남겨뒀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 그 천안함 사태가 발표를 하는데 우선 구역질 나는 게 아니 장성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계급장이나 떼고 나오든지 패잔병 새끼들이 자기들의 부하를 불쌍한 국민들을 죽여놓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개선 장군처럼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겁을 주면서 발표하는 그 자세에 우선 구역질이 나서야 못겠네요. 김용옥 교수가 이어서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일본 사무라이 같으면 할복해야 할 일. 2번 수양제 같으면 목에 쇠사슬 묶어 끌고 갔을 일. 3번 카르타고 같으면 사형당했을 일. 4번 제갈량 같으면 말목을 잘랐을 일. 5번 로마 같으면 잔치를 베풀었을 일. 맞춰보시죠. 1번. 일본의 사무라이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할복 자살해야 되는 자리예요. 자, 뭐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패장들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죠. 예,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수양제, 수나라 시대 아주 그냥 고구려한테 아주 그냥 몰살을 당했죠. 예, 그 당시에는 그 우문수릴 장군이라고 그 수나라의 수도까지 목에다 사슬을 메고 수도로 걸어갔습니다. 죄인 제대로 취급받은 거죠. 그리고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제갈량은 뭐 그 장수의 말의 목을 절단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옥 그 선생 말대로 아무도 뭐 옷 벗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휘관들을 책임 있는 지휘관들을 교체한다. 그러면 북한이 좋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바꾼다. 예. 예. 그래서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정말 북한에게 당했다면 큰일이거든요. 진짜로. 당연히 국방장관부터 문책을 당해야 되는 일이고 해당 지휘관들 그 명령 계통에 있는 장관들은 장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들은 다 자리를 보존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대단히 안타까우나 영웅은 아니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지금 군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지휘관 바꾸면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 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카르타고는 패장들을 사용했지만은 그 반대편에 있던 로마는 그 진 장수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줬다. 그랬더니 군이 막 사기가 살아서 결국 카르타고를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 이명박 정권이 판단하기에는 군을 위로해야 되겠거나 또는 그들이 고맙거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선거에도 유리하고 자기들 정권 유지엔 유리하지 않겠나. 다른 건 따질 이유가 없어요. 정치적 유불리 이게 유일하다는 거죠. 이익만 추구하며 평생을 산 분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자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거기에 뭐 대의명분이라든가 뭐 기강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올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정말 그 예기치 못한 사고라 할지라도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하고 패전을 했다면 이 사람도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께서 이 친구 위로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법과 원칙이란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원래 법과 원칙은 없는 사람들이고요. 거기까지 가는 필요가 아니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이 인간들이 법치니 준법이니 이런 자기들을 빼고 법과 원칙이에요. 자기들을 빼고 항상. 저 참 보면요 사마천 같은 경우 패장을 막 이렇게 변호했다가 궁형을 당했습니다. 궁형이 뭐냐? 거세형이죠. 참혹하네, 참혹. 예, 그렇습니다. 패장을 변호하면은 거세하는 그런 형벌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마천이 당했던 건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인한 양반이에요. 어뢰를 맞았다고 하면 그 실력이 없는 거고 그럼 바로 부채를 해야 되는데 뭐 부채 안 하면 그건 뭐 선거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사실 모든 게 선거용이라고 이게 선거로 인해서 모든 게 뒤죽박죽 되고 있는 거예요. 김용옥 선생의 이야기는 패장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요. 실은 패장들을 두둔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패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 부하가 죽고 개망신을 당했는데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번 사건은
어뢰에 의한 공격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귀찮게 그만하시고. 아, 그래요? 다시 설명을 좀. 이 정도 들어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이게. 이게. 네. 아니, 이게 뉴스가 너무 많고, 일단. 옛날 같으면 한 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끌 수 있는 그 정도 이슈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터지고. 예를 들어서 방아 타령. 예. 그렇죠. 이런 정도의 사건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거든요, 정말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게 계속 터지니까 무감각해져요. 그것도 화반, 방아 타령, 그리고 5.18 페스티벌. 이게 하루에 다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이런 정도의 사건이 쭉 있으니까 이게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예. 뭐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닌가. 언론의 탓이 큽니다. 이 정권 끝나면은 MB도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나라 언론사 기자들 개망신을 시키겠습니다. 한번.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용철 변호사 삼성을 말한다. 김용철 변호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을 하게 될 것이고 권력을 놓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야 검찰하고 원래 안 좋았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이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고 결국 죽음을 몰고 갔다고 치자.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궁합이 국민들이 보기엔 잘 맞는 대통령이 퇴임했을 때 검찰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서 비리가 좀 나온다든가 김용철 변호사가 말하기를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상 박살을 낸다. 이명박을? 네. 박살을 내게 돼 있다.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공무원의 속성상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생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부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요청과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치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속에서. 어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나는 지점에, 그러니까 권력을 놓고 내려가는 지점에 박살을 낼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생리다. 어쨌든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였어요. 이 정도의 표현이었어요. 박살낸다는 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제가 이거는 방송용으로 말한 거고, 이거 비방용으로 말하면 자기가 아는 검찰은 그렇다. 자기의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생리 정확하게 안다. 할 것이다. 나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거 살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자,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주식과 원화를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하루에만 29조가 증발했습니다. 문제 드리죠. 보수 세력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1번 1조, 2번 8조, 3번 16조, 4번 24조, 5번 32조. 하나, 둘, 셋. 4번. 4번. 틀렸습니다. 3번. 선물 2개 뺐고요, 이제. 2번. 2번. 선물 2개를, 뭘 뺄까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가장 안타까운 거 MB 똥꼬 하이킥이긴 합니다. 일단 연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파업을 한번 뽑고 결혼 파업 한번 뽑죠. 한번 뽑고 MB 똥꼬 하이킥도 2번씩 왜 이래 끝나 한 건 정도만 가져가도 돼요. 자, 5월 25일 그 하루만 29조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퍼준 안타까운 돈, 아까운 돈, 요거는 8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4배 가까운 그런 돈을 날렸습니다. 새치어로 말이죠. 선거에서 이겨서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안보도 팔고 안정도 파는 거예요. 사실상 이 집단은 이익 집단이지 보수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8조를 퍼줬다고 치죠. 하지만 그 8조 퍼줌으로써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에 평화와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사라지게 했던 그런 핵심적인 어떤 힘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실 사라지게 된 것이고. 코리아 리스크가 왜 생겼느냐? 전쟁하자 이러니까 이거 걱정이 돼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돈을 빼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모든 게 뒤죽박죽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 한 몇 년 이내에 그 명확한 실체가 드러난다. 근데 그게 정부의 발표하고 다르다. 그럼 이거는 그 정권이 이제 내려갔잖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우리나라가 쪽팔리는 거죠. 국민들이 쪽팔린 것이고. 그야말로 국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끝나면은 어차피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이긴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한나라당이 선거 때니까 그렇게 불지르는 발언을 했지만은 선거 끝났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때는 안정 찾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안정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 스스로 테러를 막아버린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북한도 테러를 막아버리고 지금 맞짱 뜨자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테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안정이 올까요?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정권의 이런 이 사익 추구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질러대니까 상황이 자기들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지니까 갑자기 정몽준 대표가 말이죠. 한참 천안함 갖고 재미 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천안함 갖고 논쟁 벌이지 맙시다. 지들이 무섭거든. 그또 정두원 의원, 전략통이라고 불리는 그거는 이렇게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는 주가가 폭락하면은 애국심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하고 애국심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게 보수의 정체예요. 우리나라. 모든 게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 뭘 해도 뭘 안 해도. 예. 자,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예. 이제. 4번 문제 함께 하시죠. 4번 문제입니다. 청계천에서 요즘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민물에서는 살 수 없는 쥐치가 때로 발견됐다. 2번, 물고기 배 부분에 1번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3번, 섬진강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나타났다. 4번, 국토해양부가 청계천 바닥을 파고 볼을 짓기 시작했다. 5번, 녹조가 잔뜩 김으로써 친환경 녹색 혁명이 완성됐다. 자, 맞춰주시고. 3번입니다. 3번. 3번. 예. 우리나라의 환경기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경기자 클럽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밝혀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서울시가 이제 청계천을 치었죠. 청계천을 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민물고기가 맑은 물에만 사는 민물고기가 청계천에서 발견됐다. 막 이렇게 홍보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랬었죠. 그런 뉴스 나왔어요. 아니 이 물고기들을 자세히 보니까 한강에서는 볼 수 없는 물고기들이에요. 섬진강, 전라도에 있는 강 아닙니까? 네. 섬진강에서나 서식하는 그런 민물고기가 청계천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지하를 파고 들어가죠, 물고기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모르게. 물고기의 두더지와. 아니면은 이제 물고기가 섬진강에서 서해바다로 나가가지고 공해상을 지나서 한강으로 거슬러 들어와가지고 청계천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물고기를 가져와서 방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방류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나중에 서울시 이 물고기가 도저히 한강에 있을 수 없다, 청계천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니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섬진강에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청계천에 방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이 후라를 쳐도 어떻게 친구라만 쳐. 아니 그 이명박 그 시장 시절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예. 보면은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국정을 예능화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좀 웃겨.
아니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웃깁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사실 청계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청계천 자체가 반은 사기죠. 본인은 또 그래서 아호를 청계라고 또 지었어요. 청계 이명박 선생이에요. 예. 저는 4대강이 되면은 4대 이명박으로? 아니 4대강에다가 혹시 참치를 푸는 게 아닌가. 참치를 풀고 킹크랩도 풀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사고방식을 보면 4대강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청계천 작지만 제가는 펭귄 정도 스케일러 볼 때 청계천 하는데 저기 300km 떨어진 거 했으니까. 아니 내가 왜 참치를 얘기하냐면요. 참치를 풀어야 여기 원양어선이 와야 된다. 이러고 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논리 갖고. 4대강이 너무 좋아서 펭귄이 왔다. 이 정도로. 그럴 수 있겠네. 예. 그 정도를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 하겠으나 저는 이 정권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누가 정상적인 사고로 섬진강에 있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물고기를 사와서 거기다 풀어놓고 야 물고기 나왔다 그래요.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거지 그게. 하여간 참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회수 선생이 그런 트윗을 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사기인 줄 알면서 또 믿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우고, 두 번째 또 속는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는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고, 세 번째 속는 거는 그 사람의 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5번 문제로 가죠. 5번 문제입니다.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턱도 없는 작품을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하라고 압력했기 때문입니다. 조희문 위원장이 선정하라고 압박한 작품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주연으로 한 독립영화. 2번 소가 나오는 원앙소리에 뒤이은 쥐가 나오는 영화 쥐낭소리. 3번 여자는 쥐뿔도 모른다는 대사가 나오는 UCC 선거탐구생활. 4번 조희문 위원장 본인이 출연한 작품. 5번 기동전에 능한 군인을 다룬 영화 신속 배달의 기수. 자 맞춰주시죠. 5번. 리스트 뺐고. 설마 1번? 1번 아닙니다. 3번. 자, 이거 또 뺐고. 발이 많이 날아가요. 4번? 4번. 설마 하셨구나. 설마. 예. 이럴 때는 쑥스럽잖아. 남사스럽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게 없어. 자기가 출연한 작품이기 때문에 뽑아라. 위원장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돼서 이제 시도에 뭐 문화사업, 책 기증 사업이 있으면은 이거 MB 똥구 하이킥을 사서 보내라.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짓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 말이죠. 이런 원칙에서 이익 충돌을 회피라고 자기 이익과 결부되거나 연결이 되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찾아가. 거꾸로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나온 거에다가 또 재밌는 거, 요거 말고도 재밌는 게 있죠. 영화판 얘기 중에 이창동 감독 시 각본상을 받았어요. 원래 영진리에다가 지원 프로그램에다가 신청을 했단 말이죠. 마스터라고. 근데 거기서 심사를 할 때 이 시의 각본은 그동안 나왔던 그 영화 각본 중에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갔더니 떨어진 거예요. 평균 70점이 넘어야 되는데 당연히 넘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빵점을 줬어요. 빵점을 줬다는 거예요. 빵점. 근데 왜 빵점을 줬는지 아십니까? 소설 형식이라고. 소설 형식으로 돼 있다고. 네. 이게 포맷이 맞지 않는다고.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어간트에서 각본상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말들이 많았죠. 내부에서는. 정확히 내부에서는 이거 이제 전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장관이니까 네. 자른 거다. 네. 라는 게 사실상 입증된 거죠. 아니 저기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건 깐네에서 상 받은 건 예의상 준 거다. 자기 나라 감독이 받아온 상인데 예의상 준 거다. 아무 장관이 할 소리예요 이게? 아이고, 본인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나중에 소갈머리도 요만하고 누가 볼 수가 없어요 하는 말들을 진짜 정말 다 죽게 그냥. 지난주 시청자 퀴즈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1번 적힌 부분이 있죠. 이 1번을 다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겠다면 뭐라고 쓰시겠냐 했는데 전효욱 의원의 책 제목을 표절해서 1번은 없다 이렇게 쓸 것이다 이렇게 용산구에 사는 조모 씨께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뽑힌 이유가 뭐냐면은 연락처와 주소를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연락처와 주소를 보내면은 무조건 당첨을 시켜주는. 예. 사실은 이 너무나 그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연락처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작가가 열받았습니다. 그 신혼부부란 분들도 있고요. 또 아드님 이름이 무현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출연 신청해놓고 연락처를 안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아니, 이제 이런 신청자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꼭 커플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여자분 혼자, 남자분 혼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령대를 봐서 매칠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네. 그것도. 예. 매칠 시켜드릴 테니까 내가 혼자 나가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분 여자분 신청을 해주십시오. 예. 자, 보내실 때는 저희가 이제 팀 블로그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쪽 말고 이메일로 보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이메일로 보내오시는 게 맞습니다. cctv@hani.co.kr입니다. 예. 그것도 재밌는 거 하나 있네. 주문하신 북풍짜장 신속 배달합니다. 친환경 스텔스 군만두 서비스도 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비선으로 어뢰루. 예. 어뢰루. 어뢰루. 예. 중국집이라는 얘기죠. 예. 저는 그 밑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1번 써놓고 밑에 도료 강성대고. 도료 강성. 위에 도료를.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다음날 성명을 내는 거죠. 우리는 빨간 매직박 쓴다. 파란 거 맞습니다. 네. 예. 우리는 파란 거 안 쓴다. 빨간 매직박 쓴다. 이렇게.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하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5월 26일자 한겨레 그림판입니다. 여기 말풍선에 여러분도 대사를 넣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어떻게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계속 하겠다는 결의가 생겼나요? 그 세계가 아마존의 정글이야. 그걸 알아야 돼. 현명한 판단이시라고 보고요. 시사에는 관심이 좀 생기지 않나요? 근데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이. 그래요? 네. 저희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바쁘니까 주어진 그 정보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도 없고 더 깊이 찾아갈 수도 없는데 지금 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정권이 굉장히 똑똑하지 않나. 자, 그러면은 뒷바라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가 들어간 여자친구 옆에 둔 남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내일 지방선거 때 제대된 정당에 투표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꼭. 네. 예. 내일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열받을 권리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네.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화낼 자격도 없는 것이고. 예.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런 거 나오죠. 다음 휴게소는 몇 킬로미터입니다. 다음 투표는 2년 뒤입니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열받았다면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긴 하나 투표를 하지 않고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현실을 욕하거나 자격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반드시 꼭 투표를 하시고 그리고 보신 분들은 주변에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끌고 나가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네. 선거 결과를 들고 예. 네. 아 긴장됩니다. 걱정도 되고요. 예. 많은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